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두세 배는 높은데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을 고르는데 5분에 쓰고 카페에서 아이스를 시키면서 얼음 빼달라고 하는 사람. 처음엔 그냥 절약을 잘하는 사람이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자기 목 계산할 때 앱을 3개씩 켜서 원 단위까지 맞추고 친구 생일 선물을 할인 쿠폰 만료 전날 밤에야 주문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심리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돈과 인간 심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분야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각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직 돈이 뭔지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무의식 속에 새겨진 돈에 대한 믿음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반복해서 보면 그 아이의 뇌는 돈과 위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해버립니다. 돈이 보이면 위험 신호가 켜지는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 회로가 성인이 된 뒤에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연구자들은 돈 경계심 각본이라고 부릅니다. 지출이 발생하는 순간 경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지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신용카드를 긁는 그 순간 혹은 주문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에 심장이 조여지는 감각이 먼저 옵니다.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니까요. 이 경보는 두 가지 경로로 형성됩니다. 하나는 직접 경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거나 집안이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무너지는 걸 곁에서 지켜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어른 시절 풍족하게 자란 사람들 중에도 극도로 지출을 꺼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처음엔 의아하지 않습니까?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왜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느냐고요. 알고 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부모 역시 절약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아낌없이 쓰면서도 불안해하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면 아이는 실질적인 결핍을 겪지 않았어도 그 감정 상태 자체를 고스란히 물려받는 겁니다. 마치 전쟁을 직접 치르지 않은 세대가 전쟁에 대한 공포를 유전처럼 품고 사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몸이 기억하는 감각은 경험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출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은 신경계는 그냥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겉에서 보면 도무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름값을 아끼겠다고 리터당 40원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15km를 우회하는데 그 과정에서 연료가 더 소모되죠. 지퍼백을 3번씩 씻어서 다시 쓰고 티백 하나를 2번 우려먹는 사람이 어떤 날엔 고급 주방용품 세트에 망설임 없이 수십만 원을 씁니다. 바깥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일관된 행동이에요. 절약이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득보다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유소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불안을 누르는 행동인 거죠.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심리 기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절약을 통해 통제감을 얻으려는 유형입니다. 재무 행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짚어내는 패턴인데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도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소비 결정에서만큼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관계에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을 찾게 됩니다. 그게 소비라면 브랜드 두부 대신 무상표 두부를 고르는 그 결정 하나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70원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절약 습관이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기묘한 조합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차비를 아끼겠다고 20분을 걸어오는 사람이 한정판 운동화에는 100만 원을 냅니다.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취미 장비에는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절약이 통제감을 주는 영역이 따로 있고 감정적 충족을 주는 소비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영역이 각각의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돈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하면서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적당한 재정적 신중함은 실제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이죠. 문제는 그 적당함이라는 지점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균형점을 찾기도 전에 훨씬 앞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여유롭게 채워져 있는데 전기세 몇백 원을 아끼겠다고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심리적으로 살펴봐야 할 행동 사이의 경계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희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극단적인 절약과 충동적인 과소비가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두 행동 모두 불안을 돈으로 다루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 구매 행위를 통해 감정적 공백을 채우려 하고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저축이라는 요새를 쌓아서 막연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접근 방향만 다를 뿐 돈을 수단이 아닌 감정 조절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습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출이 생기는 모든 자리를 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하지만 밥 한 번 먹자는 제안이 매번 거절당하거나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면 결국 연락 빈도가 줄어듭니다. 고립이 시작되면 외로움이 쌓이고 외로움은 불안을 증폭시키고 불안이 커질수록 지갑을 더 꽉 쥐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습관이 오히려 연결을 끝낸 넋설이 생기는 거죠. 커플이나 가족 사이에서는 이 긴장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한쪽이 지출 한 건 한 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한쪽은 그 반응 자체를 숨막히게 느끼는 구조가 반복되면 돈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신호가 됩니다. 아끼는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무책임해 보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 결정마다 검사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느 쪽도 틀린 게 아닌데 서로 작동하는 각본이 다르다는 데서 생기는 충돌입니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넉넉한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그 돈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돕지 않으면 죄책감이 따라오고 그 죄책감이 또 다른 심리적인 무게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내보내는 행위 자체가 너무 힘겨운 거죠. 재무 관련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짚는 건 저축이 삶의 질을 실제로 떨어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습관의 영역을 넘어선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인 복잡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약은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행동이죠. 과소비는 금방 주변의 걱정을 삽니다. 도박 중독, 쇼핑 중독은 문제라고 인식됩니다. 반면 지나친 절약은 알뜰하다, 현명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절약 행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도 본인도 주변도 그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성찰의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지나친 절약 행동의 핵심은 돈이 자체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 언젠가 닥칠 재난을 막기 위한 방어기제, 어린 시절 몸에 새겨진 감각의 잔향, 그리고 그것들이 뒤엉켜 만들어진 패턴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분명히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방식이 유효한지는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